북한 인권대사 줄리 터너가 29일 윈미디어를 방문, 마크 커크 전 연방상원의원과 남북 이산 가족 재회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남북 이산 가족들을 위해 남북 이산 가족 재회를 위한 법안은 이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 상정을 앞두고 터너 북한 인권대사는 시카고를 방문해 전 연방 상원의원인 마크 커크와의 윈TV 대담을 갖고 더 늦기 전에 이산 가족들의 상봉을 위해 법안이 통과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날 면담에 앞서 김환기 윈미디어 회장을 비롯 이차희 사무총장, 고찬열 회장, 김선금 회장, 그리고 김주진 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대담은 윈TV를 통해 곧 방영될 예정입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자는 교육부의 지불 횟수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학자금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마쳐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고 있는데 총 3천만 명 이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해집니다. 약 400만 명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전액을 탕감받고 1,000만 명은 최소 $5,000의 대출을 탕감받게 되며 2,300만 명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다른 대출이 있을 경우 통합 조치가 필요하며 교육부 연방학자금지원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마감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3명의 여성이 뉴멕시코의 무면허 미용 클리닉에서 시술을 받은 후 HIV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바늘을 이용한 시술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CDC 조사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 클리닉은 일회용 바늘을 여러 차례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IV 감염은 멸균되지 않은 주사를 통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그간 알려져 있었지만 미용 시술에 의한 감염은 이번이 최초로 보고된 사례입니다. 보톡스, 필러 등 대다수 미용 시술이 바늘을 통해 이뤄집니다. 특히 이번에 감염된 뱀파이어 페이셜은 혈액을 채취해 바늘을 이용해 혈장을 얼굴에 주입해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술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문신 시술에도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멕시코 보건부는 지난 2018년 40대 여성이 위험 요인이 없음에도 HIV 양성 판정을 받아 문제가 된 클리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클리닉은 이후 문을 닫았으며 주인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기소됐습니다. CDC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용 시술소에서 감염 관리를 의무화하는 조치와 시술 기록 보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알링턴 하이츠 웨스트게이트 초등학교의 한 학생에게 펜타닐 의심 약물 반응이 확인돼 해당 학교 간호사를 휴직 처리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간호사는 학생들의 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익명을 유지하길 원하며 인터뷰에서 자신의 자녀가 학교 간호사를 방문한 이후 펜타닐 징후가 나타났고 다른 학생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5학군 교육감은 이 문제를 경찰과 일리노이주 아동 및 가족서비스부에 해당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징계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현재 교내 보건소에 보관된 약품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 중이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학교 약물 관리에 대한 절차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성명서를 발송했습니다. 연준이 연내 6번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던 월가가 이제는 불과 한두 차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연내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전망까지 내놓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꿈이 멀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미 경제가 서서히 둔화할 것이라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 기대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하드 랜딩,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1월 대선에서 겨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경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확산되면서 열심히 일하는 미 중산층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후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미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는 중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2021년부터 미 전역에서 2,300만 가구 이상이 142억 달러의 연방지원금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초당파적인 인프라법으로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가구는 그간 월 최대 $30,
인디언 구역의 경우 최대 $75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법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인터넷 지원 프로그램으로 노인, 군인, 아동, 농촌 및 인디언 구역 주민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68%의 가구가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80%가 비용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쿡카운티에서는 이 프로그램으로 35만 가구가 교육 및 원격 의료 서비스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연장을 위해 백악관은 $60억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의회에서 양당의 합의를 통해 초당파적 지원이 필요해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프로그램 종료로 인해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인터넷 업체들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해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